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안개가 포근히 내려앉는 달샘 마을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달빛이 우물에 비치면 마치 샘물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버들댁은 대대로 덕망 높은 선비들이 살던 유서 깊은 곳이었지요. 연화는 이 유서 깊은 집에서 나고 자라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씨 곱고 단아한 처녀였는데 그녀의 눈매는 마치 초승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손길을 보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지요. 낡은 기와 사이로 있기가 도단하고 석가래가 조금씩 내려앉기도 했지만 연화는 정성을 다해 집을 돌보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혼자 지내는 처지를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의 고목 아래서 쉬던 어르신들은 연화가 바구니를 들고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예쁘고 심성 고운 아이가 부모 복이 없어 고생만 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달샘 마을에도 몇 년째 계속되는 모진 가뭄과 흉작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의 인심은 조금씩 메말라갔고 연화의 사정도 예전처럼 넉넉하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 깊어졌답니다.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붕의 기와가 깨져 비가 새는 곳이 생겨도 고칠 돈이 없어 임시 방편으로 짚을 얹어 가려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연화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연화는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방에 촛불을 켜고 앉아 혹여나 조상님들이 읽어놓은 이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들판의 곡식들은 고개를 숙이지 못했고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말라버려 마을 사람들의 한숨 섞인 소리가 담장을 넘어 연화의 곡식들은 자라고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연화는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부모님의 유산이자 가문의 상징인 이 집이 퇴락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기에 어떻게든 집을 지킬 방법을 찾으려 밤마다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둘 팔아 연명하면서도 대문의 빗장만큼은 단단히 걸어 잠그고 가문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현실의 벽은 차가운 서리처럼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어느 날 밤 연화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울고 있는 사람의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때 묻은 문고리를 만지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고 집이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조상의 넋이 깃든 신성한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고 내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연화의 고운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며 근심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 정막만이 가득한 집안에서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등잔불 아래에서 한숨을 내쉬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을 제 손으로 망치게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슬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고 연화는 이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쇠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찬장에는 말린 나물 몇 조각만이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연화는 마을의 다른 집들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거나 집을 파는 모습을 보며 자신만은 끝까지 남겠다고 다짐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보고 집을 탐내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벽에 기댄 채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해졌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마다 연화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고 그녀의 아름답던 눈동자는 빛을 잃고 초점이 흐려지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갔지요. 달샘 마을의 가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 찬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었고 연화는 춘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며 부모님이 쓰시던 안방의 온기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소리 죽여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녕 이 집을 지킬 방법이 없단 말인가요? 라고 허공에 대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마당의 낙엽이 구르는 소리와 창호지를 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어서 더욱 쓸쓸한 기분만 들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연화의 근심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가라앉았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가라앉은 정적만이 집을 감싸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화는 다음날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가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거울처럼 맑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고 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으나 상황은 점차 나빠지기만 했지요. 이런 연화의 간절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그녀의 고통은 달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소문처럼 소리 없이 커져만 가며 앞으로 닥칠 시련의 전주곡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 연화는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지냈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현실의 굶주림은 그녀를 다시금 차가운 바닥으로 불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집은 나의 전부이자 부모님의 영혼이 담긴 곳이니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자인 몸으로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가로픈 어깨 위에는 가문이라는 거대한 짐이 놓여 있었고 연화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집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진 어느 날 밤, 연화는 등불조차 켜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집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조심스럽게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누더기가 된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처럼 애처로우면서도 고결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괴물은 조금씩 집의 뼈대를 갉아먹고 있었고 연화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기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박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싫어기를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며 혹시라도 누가 집에 찾아올까봐 대문을 꼭 잠그고 인기척을 죽이며 지내는 날들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르침대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으나 끊이지 않는 재난과 흉작 앞에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방 안의 낡은 괴짝 안에는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조차 남지 않았고 벽에 걸린 부모님의 초상화만이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어 연화의 마음은 더욱더 시리고 아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연화는 밤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 자신을 안아주는 환상에 젖어 잠시나마 행복해하다가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방바닥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반복을 이어가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기와 집의 석가래 하나, 기와 한 장이라도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지요.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고 무너져가는 담장을 세울 수도 없었기에 연화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며칠째 밖으로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담 너머로 기웃거렸지만 연화는 그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워 방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며 자신만의 고통과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핀들꽃 한 송이를 보며 생명력을 느끼려 애썼지만 가뭄에 말라가는 꽃잎을 보며 자신의 미래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을 떨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답니다. 연화의 아름답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신음처럼 바뀌었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차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밤 연화는 대청마루 끝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저 달은 변함없이 저리 밝은데 왜 나의 삶은 이토록 어두운가라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고 또 한탄하며 눈물을 배고래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고 연화는 이제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지요. 이 깊은 밤 아무도 들어줄 리 없는 연화의 독백은 산골 마을의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슬픈 사연에 답하듯 길게 울려 퍼지며 밤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를 보며 예전에 어머니가 가득 담아두었던 곡식들을 떠올렸고 지금은 텅 빈 항아리 속에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발견하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보고 계실까봐 흐트러진 옷무새를 고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으며 마지막 남은 기품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손길은 그녀의 심약해진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답니다. 연화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갈등은 끝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화의 집 주변에는 자풀이 무성해지고 담장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 연화는 매일같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자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빗질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버들댁 아가씨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며 안도하면서도 그녀의 앞날에 닥칠 어두운 그림자를 예감하며 근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요.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발밑에 놓인 마당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가문의 역사를 지탱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느 날 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족보를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조상님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고 그분들이 읽어놓은 터전을 자신에 대해서 끝낼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에 사로잡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아버지, 부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밤이 새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전하려 하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문창지 소리만이 연화의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 뿐이었으며 연화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깊은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연화는 홀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내일은 또 어떤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홀로 버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고 그런 연화의 마음은 마치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태였답니다. 이 기와집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며 연화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처절한 자기 고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화는 결국 아무런 방법도 없던 그 깊은 밤에 창밖의 달을 보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절망 끝에 피어난 독한 꽃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유품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군요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무거웠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는 자신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살핀 뒤 부모님의 위패가 있는 방으로 가서 절을 올렸고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가문의 위엄을 지키려는 비장미가 넘쳐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부정한 길을 걷더라도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부디 이 집만은 지켜주소서라고 속삭이며 방을 나왔고 그녀의 등 뒤로 달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녀가 밟는 마당의 흙 위에는 그녀의 비장한 결의가 새겨지는 듯했으며 달샘 마을의 모든 자연물조차 그녀의 선택을 숨죽여 지켜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대문을 열고 나가 마을의 정경을 한번 둘러보았고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평온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빗장을 단단히 걸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연화의 근심으로 시작된 달샘마을 버들떼의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진 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했었고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녀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짐작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쳐 그녀의 귓가를 맴돌며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속에 연화는 긴 숨을 내뱉으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불타는 기와집과 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교차하며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결심이 새벽 이슬처럼 차갑게 굳어가던 무렵 평화롭던 달샘 마을에 낯선 외지인의 발걸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먼 친척을 자처하며 마을 어귀에 나타난 조달식이라는 사내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뽐내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지요. 그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연화의 먼 당숙이라 소개하며 연화가 혼자 집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도와주러 왔노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달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베풀며 환심을 샀고 사람들은 가뭄에 지친 나머지 그의 정체를 의심하기보다 그가 내미는 호의를 덥석 받아물며 그를 환대하기 시작했답니다. 조달식은 마을에 머물며 연화의 집 주변을 기웃거렸고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자 담벼락 너머로 집안 형편을 살피며 조롱 섞인 웃음을 짓기도 하였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연화가 부모님의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집이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다며 은근슬쩍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화를 두둔했지만 조달식의 끈질긴 비방과 선동에 조금씩 동요하며 연화가 정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느끼며 조달식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고 가슴속에 차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더욱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은둔했습니다. 마을의 인심이 흉흉해지자 예전부터 버들댁에 충직한 종이었던 박노인은 마을 입구의 작은 오두막에서 연화의 집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조달식의 눈빛에서 풍기는 사악함을 읽어냈고 연화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여 밤늦게 몰래 연화의 담장 아래를 찾아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그는 연화에게 아기씨 사람의 혀는 칼보다 무섭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니 부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자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라고 짧고 강한 충고를 남겼지요. 연화는 박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위안을 얻었지만 마을 사람들마저 조달식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조달식은 연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연화의 집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집터가 명당이라 마을 전체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버들댁 아가씨가 집을 팔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마을에 가뭄이 들고 흉작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연화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지요. 배고픔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조달식의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동조하며 연화의 집 앞으로 몰려와 대문을 두드리며 집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들으며 온몸을 떨었지만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탐욕스러운 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조달식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자신이 연화의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집 매매 문서가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는 정체불명의 종이 뭉치를 흔들며 연화가 불효를 저지르고 조상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내미는 위조된 증거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가문을 지키는 효녀가 아니라 집착의 눈먼 욕심쟁이로 몰아세웠고 연화가 밖으로 나올 때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는 이들도 생겨났답니다. 연화는 홀로 고립된 채 집안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조달식의 음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독한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비바람치는 밤 조달식은 일꾼들을 시켜 연화의 집 담벼락 일부를 고의로 무너뜨리게 했고 이를 연화가 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집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연화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조달식의 악랄함에 분노를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무너진 담장을 보며 통곡하는 연화에게 다시 찾아와 아기씨, 지금은 저들의 기세가 높으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라고 격려했지요. 연화는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어르신 제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는 여인들이 모여 연화에 대한 흉흉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버들댁 아가씨가 밤마다 귀신과 대화하며 집안의 재물을 숨기고 있다더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었답니다. 조달식이 퍼뜨린 독한 소문은 연화의 명예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연화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연화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을 알고 괴로워했지만 조달식이 집안의 가보를 훔쳐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집안의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달식 일당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들이 언제 집 안으로 쳐들어올지를 면밀히 살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달식은 연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 집을 인수하여 마을을 위한 사당을 짓겠다고 선언하며 사람들을 현혹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집을 차지하면 가뭄이 해결되고 곡식이 넘쳐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조달식의 앞잡이가 되어 연화의 집 대문을 부술 도구까지 준비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연화는 대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했고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칼을 갈며 자신을 지킬 무기를 준비하는 한편 조달식의 거짓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의 낡은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조달식은 연화의 집 창고에 금덩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직접 만들어 퍼뜨렸고 이 소문은 마을 청년들의 눈에 광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밤마다 연화의 집담을 넘으려 시도하게 만들었지요. 연화는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몽둥이를 든 채 방문고리를 꽉 잡고 공포와 싸우며 긴긴 밤을 견뎌야만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청년들을 나무랐지만 이미 조달식에게 돈과 술을 얻어먹은 그들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노인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길가로 밀쳐버리는 무례를 범했답니다. 연화는 담 너머로 박노인이 겪는 수모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서 이제는 대낮에도 연화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연화의 아름답던 기와집은 돌덩이와 오물로 더럽혀지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화는 깨진 장독대와 엉망이 된 마당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조달식의 각본대로 일이 풀릴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그녀는 조달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보였던 매매 문서의 필체가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글씨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할 유서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방천장 및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비급과 가문의 인장이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오열했지요. 조달식은 연화가 뭔가 단서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이제는 관가에까지 뇌물을 써서 연화를 강제로 끌어내려 시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연화가 미쳤으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부적을 붙이거나 소금을 뿌리는 등 연화를 마치 재앙의 근원처럼 취급하며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연하의 고립은 극에 달했답니다. 연하는 어둠 속에서 오직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아버지의 인장을 닦으며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며 조달식의 목을 겨눌 진실의 칼날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수모가 집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생각하며 고통을 승화시켜 나갔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정의감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달식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보름달이 뜨는 날 연하의 집을 강제로 점거하고 연하를 몰아내기로 결의했으며 이 계획은 마을 전체에 비밀리에 퍼져나가 연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하는 그날이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결전의 날임을 깨닫고 집안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하의 위험을 직감하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털어 마을 사람 몇몇에게 진실을 알리려 애썼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미 욕망에 눈이 멀어 그의 진심 어린 호소를 외면했답니다. 연하는 박노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며 반드시 승리하여 노인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맹세했고 그녀의 작은 손은 어느덧 농기구를 휘두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오후 마을 광장에는 조달식이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연하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광기에 휩싸였답니다. 조달식은 군중 앞에서 이 집은 이제 마을의 공동 재산이며 연하는 집을 파괴하는 악귀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사람들은 횃불을 들어 올리며 연하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지요. 연하는 담장 틈으로 보이는 수많은 횃불의 불결을 보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모님의 영정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오늘 밤 제가 가문의 이름을 걸고 저 탐욕스러운 무리와 맞서려 합니다.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라고 읊조리며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연하의 심장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서류와 증거물들을 보따리에 싸서 품 안에 단단히 고정하고는 개척마루 한가운데에 당당히 앉았답니다. 조달식은 일꾼들을 앞세워 연하의 집 대문을 도끼로 내리치기 시작했고 육중한 대문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릴 때마다 연하의 가슴도 함께 요동쳤지만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이러면 천벌을 받습니다. 제발 멈추시오라고 울부짖었으나 사람들은 노인을 걷어차고 대문을 부수는 데만 열중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지요. 연하는 부서지는 문틈 사이로 들이닥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이제 곧 시작될 진실의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깊게 몰아쉬며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조달식은 마침내 대문이 부서지자 승리감에 도취하여 가장 먼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고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횃불로 마당을 환하게 밝히며 연하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대청마루에 고요하게 앉아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연하의 서슬퍼런 기운에 압도되어 사람들은 일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으며 조달식조차 예상치 못한 연하의 당당함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연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달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제가 여기 있거늘 누구 허락 없이 남의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가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조달식은 금방 평정을 되찾고 위조된 문서를 내밀며 연하를 몰아세웠지만 연하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그것은 곧 닥칠 조달식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었답니다. 연하는 조달식이 내민 위조 문서를 비웃으며 그 가짜 종이 쪼가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려 드느냐, 이 마을의 역사가 담긴 우리 가문의 진짜 유서와 문서는 바로 내 손안에 있다고 외치며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꺼내든 낡은 서책과 반짝이는 인장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조달식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그것은 네가 조작한 가짜다라고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지요. 연화는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오며 조달식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분노와 위험은 마을 사람들을 뒤로 물러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마당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켰답니다. 조달식은 당황하여 일꾼들에게 연화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연화의 기세에 압도된 일꾼들은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노인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와 내가 증인이요. 이 아기씨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의 모든 역사를 내가 지켜보았소라고 외치며 연화의 곁에 섰고 그의 목소리는 진실의 무게를 담아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지요. 사람들은 박노인의 처참한 몰골과 연화의 당당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자신들이 조달식의 돈과 술에 눈이 멀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며 횃불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조달식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연화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연화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마을 원님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이 모든 것이 관가에 보고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 마을을 정화하는 엄중한 판결처럼 들렸고 조달식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연화는 조달식을 향해 네가 가문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한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그를 준엄하게 꾸짖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이자의 거짓말에 속아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웃의 정을 버리려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고 조달식은 주위의 시선이 비난으로 바뀌는 것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분노한 몇몇 청년들이 그의 길을 막아섰지요. 연화는 조달식을 당장 관가로 보내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깊은 뜻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타오르는 횃불의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연화의 승리를 축하하듯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달식은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눈에는 추호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치며 연화에게 용서를 구했고 연화는 그들에게 집은 허물어져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사람의 도리는 쉽게 세울 수 없는 법입니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놓았지요. 연화는 이 소동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버들댁의 딸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마당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진실의 조각들이 남아 있었기에 그녀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달식을 마을 창고에 가두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일 관가에서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증언하라고 이른 뒤 사람들을 집 밖으로 정중히 돌려보내며 상황을 일단락 지었답니다. 홀로 남은 마당에서 연화는 부서진 대문 조각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 눈물로 고여 있었지요. 박노인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씨, 이제 부모님께서도 편히 잠드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했고 연화는 그제야 노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긴 밤에 피로를 쏟아냈습니다.
달빛은 다시 구름을 벗어나 폐허가 된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연하는 무너진 담장을 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의 무게를 느끼며 정신을 가다듬고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새벽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달샘 마을 버들떼개 마당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연하는 조달식이 숨겨놓은 마지막 음모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답니다. 조달식은 비록 창고에 갇힌 처지가 되었으나 그는 결코 혼자 죽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마을 사람들 중 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던 이들의 명단을 들먹이며 마지막까지 비열한 협박을 멈추지 않았지요. 연화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단순히 조달식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는 마을에 깨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가 숨겨둔 거짓 장부와 마을 사람들을 매수했던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는 조달식이 머물던 행랑채의 구석진 바닥판 아래에서 그가 몰래 작성했던 밀지와 마을 지도가 그려진 정체불명의 종이꾸러미를 발견하고는 그 치밀한 계획에 치를 떨며 몸을 떨었답니다. 연화가 발견한 지도에는 버들떼개 집터 아래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작은 금맥의 줄기가 표시되어 있었고 조달식은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밑에 묻힌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속였던 것이었지요. 연화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탐욕을 잠재우고 진정한 참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지도를 보며 오래전 연화의 증조부께서 집 아래에 흐르는 기운을 보존하기 위해 일부러 지맥을 건드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던 일을 기억해내며 무릎을 탁 쳤답니다. 연화는 조상님들께서 금보다 귀한 덕을 쌓으려 하셨거늘 이 사악한 자는 금 때문에 덕을 팔려 했군요. 라고 탄식하며 조달식의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밝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달식이 창고 안에서 지르는 고함 소리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몇몇은 밤중에 몰래 연화의 집 담장 아래를 찾아와 장부를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요. 연화는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등잔불을 밝히고 그들을 마주하며 잘못을 덮으려 할수록 어둠은 깊어지는 법이니 차라리 태양 아래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십시오. 라고 담담하게 타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서늘하면서도 인자한 태도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듯하여 고개를 숙였고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김영감이 먼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답니다. 연화는 김영감의 고백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지켜보며 가문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님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조달식의 부하 중 한 명이 마을 밖으로 도망쳐 관가에 뇌물을 준 관원들을 데려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연화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을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달식이 숨겨둔 지도와 장부를 꺼내 보이며 이 집 밑에 금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나 그 금은 우리 마을의 정기를 지탱하는 뿌리이지 개인의 욕심을 채울 도구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라는 말에 잠시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이내 연화가 보여주는 조상들의 경고와 조달식의 비열한 수법을 보고는 그것이 재앙의 씨앗임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연화의 뜻에 따르기로 결의했지요. 연화는 마을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조달식이 파헤치려 했던 집 뒤편의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함으로써 지맥을 보호하고 조달식의 물리적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단호함을 보여주었답니다. 조달식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탄로나고 마을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자 창고 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광기를 부렸지만 연화는 그를 직접 대면하여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조달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너의 탐욕이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 뻔했으니 너는 이제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꾸짖었지요. 조달식은 연화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내뱉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연화는 조달식을 포박한 밧줄을 다시 확인하며 날이 밝는 대로 그를 관가로 압송할 준비를 마쳤고, 마을 입구에는 진실을 지키려는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경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연화는 홀로 부모님의 안방에 들어가 낡은 괴짝 밑바닥을 다시 한번 살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써두셨던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조달식의 존재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먼 친척 중에 탐욕스러운 자가 가문의 터를 노리고 접근할 것임을 예견하셨고, 연화에게 어떤 순간에도 집의 주권을 넘기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는 유언을 남기셨던 것이었지요. 연화는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감복하여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시련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며, 마을 전체에 깔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구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조달식의 부하가 데려온 타락한 관원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연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여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당당히 맞섰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직접 관원들 앞에 나서서 아버지가 남기신 고위 관료들과의 서신과 가문의 문장을 내보이며 그들의 부정한 행동이 조정에 보고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관원들은 시골 처녀인 줄만 알았던 연화의 당당한 태도와 그녀가 지닌 문장의 위험에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압박했지요. 결국 타락한 관원들은 조달식의 뇌물보다 자신의 목숨과 관직이 더 소중함을 깨닫고 조달식의 부하를 잡아묶은 채 황급히 마을을 떠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고, 마을의 공기는 비로소 조달식이 가져왔던 탁한 기운에서 벗어나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었답니다. 조달식은 최후의 보루였던 관원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나자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게 되었고, 연화는 그런 그를 보며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지만 공적인 정의를 위해 용서를 미루었지요. 박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기 씨의 덕이 마을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고, 연화는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중 조달식에게 속아 집을 잃을 뻔했던 이들의 문서를 모두 돌려주며 마을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답니다. 연화는 조달식의 장부에 적힌 모든 비리 사실을 공정한 마을 회의를 통해 공개하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자비를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자신들이 파손했던 연화의 집 담장과 대문을 앞장서서 고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망치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집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며 집이라는 공간이 벽돌과 기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신뢰와 정으로 쌓아 올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문틀을 직접 닦으며 조상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마을 여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연화의 집마당에서 잔치를 준비하며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버들댁 아가씨라 부르는 대신 마을의 수호자처럼 존경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들의 존경에 겸손으로 답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를 마을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조달식은 마침내 관가에서 파견된 정직한 포졸들에게 인계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그가 마을을 떠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대신 침묵으로 그의 죄를 배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조달식이 떠난 뒤 그가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소금을 뿌려 부정함을 씻어냈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갈함을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폭풍을 겪고 난 뒤의 바다처럼 깊고 고요해졌으며, 그녀가 지켜낸 기와집은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며 마을의 상징으로 우뚝 섰음을 모두가 알 수 있었지요. 연화는 조달식의 지도에 표시되었던 금맥의 위치를 마을 공동의 비밀로 붙이기로 하고, 그 자리에 커다란 돌을 쌓아 봉인한 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가두는 돌이다라고 명명하여 후손들에게 경계의 본보기로 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현명한 처사에 동의하며 그 돌 주위에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기로 약속했고, 가뭄으로 말라갔던 마을의 우물에서는 신기하게도 다시 맑은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며 경사가 겹쳤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첫물을 길어 부모님의 사당에 올리며 이제 집을 지켰습니다. 마을도 지켰습니다라고 보고했고, 그 순간 사당 안으로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지요. 이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한 박노인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연화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라며 기뻐했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회복되어 사람들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사랑방 같은 존재로 변모하여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온화한 성품은 마을의 갈등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기분 좋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조달식이 침입했던 부서진 대문 조각을 보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와 용기로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했지요. 연화의 삶은 이제 개인의 안위를 넘어 마을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달샘 마을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어느덧 가을이 깊어 낙엽이 지는 계절이 오자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가문의 역사와 충효의 도리를 가르치며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을 키워내는 일에도 정성을 쏟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연화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자신이 지켜낸 이 땅과 집이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고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희가 바로 이 마을의 진짜 보물이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고, 아이들은 연화의 따뜻한 품에서 달샘 마을의 긍지를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연화의 기와집은 이제 낡고 퇴락한 고택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배움의 전당이 되어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밤낮으로 빛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가뭄에 죽은 나무들을 대신해 어린 소나무들을 심으며 마을의 생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녀의 손에는 흙먼지가 묻었지만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도 밝고 행복해 보였답니다. 사람들은 연화와 함께 일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고, 예전의 조달식의 유혹에 흔들렸던 자신들의 나약함을 반성하며 더욱 열심히 삽질을 하고
흙을 다지는 등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연화는 산등성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달샘 마을의 전경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기와집의 지붕이 마을 사람들의 집들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고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위해 들꽃을 꺾어 선물했고 연화는 그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방을 화사하게 장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다시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예전의 불안감 대신 가득 차오른 달빛처럼 풍요롭고 평온한 마음만이 자리 잡고 일서 보는 이의 마음마저 편안하게 했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날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단련시킨 시련조차 고맙게 여기는 성숙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영혼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와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선택했던 그 험난한 길이 결국 옳은 길이었음을 확신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달빛은 연화의 하얀 옷자락을 비추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버들떼의 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진실의 향연 속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이제 하나둘 등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지만 연화는 마을의 평안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조금 더 자리를 지키며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녀는 가끔씩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고 이제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아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청소하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미소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따스하게 피어올라 집안 곳곳을 훈훈하게 적셨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물러갔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화합뿐이라는 사실을 연화는 온몸으로 느끼며 이 밤의 마지막 정적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당에 흩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히 살피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일부이자 지켜내야 할 생명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방법도 없던 그 절망의 밤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예감하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부모님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따뜻했고 연화는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자신에게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의 한마디를 건네며 긴장을 풀었지요. 연화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평온해졌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소박한 아침 식사의 메뉴가 떠올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밝아오자 마을 광장에는 달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으며 연화는 가장 정갈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집을 나섰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는 포박된 조달식과 그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고 연화는 대청마루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기세를 잃지 않은 채 마을의 중심인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심판의 자리에 섰지요. 조달식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려 했지만 연화가 품 안에서 꺼낸 결정적인 물증들이 하나둘 공개되자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잦아들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허탈함이 섞인 탄성을 내뱉었답니다. 연화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달식이 어떻게 마을을 이간질하고 가문의 유산을 탐내려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고 그 목소리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달식은 마지막 발악으로 연화가 내민 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침묵의 압박을 가했지요. 연화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조달식의 죄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현혹되어 동조했던 마을 사람들의 잘못 또한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그들이 다시 마을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녀는 사람의 욕심은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실은 그 눈을 뜨게 한다는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경솔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김영감은 연화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리석어 큰 죄를 지을 뻔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줄지어 사죄의 뜻을 표했답니다. 조달식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판결을 받았고 그는 관가에서 온 포졸들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잃어버린 욕망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찬 비참한 퇴장을 보여주었지요. 연화는 그가 마을 경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으며 조달식이 사라진 후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을에 깃들어 있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도했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의심과 반목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시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달샘 마을의 전통과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웅을 받았고 부서졌던 대문 앞에 서서 이제는 이곳이 단순히 자신의 집이 아니라 마을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상징이 되었음을 깨달았지요. 연화는 마을 청년들과 힘을 합쳐 부서진 대문을 새로 달고 무너진 담장을 쌓아 올리며 집안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 나갔는데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이 가득 차오르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떡과 술을 나누며 연화의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벌였고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기 위해 밤이 늦도록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지요. 박노인은 연화의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제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고 말하며 연화의 노고를 치하했고 연화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연화의 텅 빈 곳간을 걱정하여 각자 조금씩 모은 쌀과 곡식을 가져와 채워주었으며 연화는 그 따뜻한 정의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마을의 대소사를 돌봐주는 수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화는 겸손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그저 버들댁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요. 그녀는 권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속에 있는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앞장서서 돕겠다고 약속하여 사람들의 더 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흥겨운 농악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으며 가뭄으로 고생했던 들판에도 마침내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2배가 되었지요. 연화는 빗줄기를 맞으며 마당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부모님께서도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해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달샘 마을은 더욱 맑고 깨끗해졌으며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청소하고 정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기에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연화는 조달식이 파헤치려 했던 땅 밑의 금맥 자리에 아름다운 정자를 짓기로 제안했고 그곳을 마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만들어 탐욕의 씨앗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이 정자의 이름은 달빛정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달을 보며 시를 읊고 정을 나누는 명소가 되어 달샘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연화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놓으며 그들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자상함을 보여주었지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고요함은 더욱 깊고 아늑했으며 연화는 이제 밤마다 문살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두려움에 떠는 대신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는 즐거움에 빠져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며 가문의 명예를 지킨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를 본받아 자신들의 집도 정갈하게 가꾸기 시작했고 달샘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넉넉한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다시금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의 화초들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마을 전체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여 주었답니다. 이제 연화의 집 대문은 밤에도 굳게 잠기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언제든 연화의 집을 방문하여 어려운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얻어가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조달식이라는 불청객이 가져왔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믿음과 사랑이 싹트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연화의 굳건한 의지와 지혜가 만들어낸 귀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연화의 집 마당을 쓸어주며 자신의 남은 여생을 연화와 마을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고 연화는 그런 노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모시며 효를 다하여 마을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달샘 마을의 사계절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아름답게 흐르기 시작했으며 연화와 기와집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아로새겨져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은 연화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연화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겸허한 태도를 유지했기에 그녀의 인품은 더욱 빛났지요. 연화는 가끔씩 조달식이 남기고 간 흉터를 보며 방심이 부르는 화를 경계했고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과 근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독한 투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연화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와집의 석가래는 이제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고 튼튼하게 보수된 지붕 아래에서 연화는 조상님들의 숨결을 느끼며 가문을 계승해 나가는 사명감을 완수했다는 성취감을 만끽하며 미소 지었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정겨운 풍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감했는데 그 평화로운 광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고 고요했지요. 그녀는 소박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했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을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숟가락을 들었답니다. 연화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등불빛은 마을의 밤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와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안도하고 각자의 안식처에서 편안한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지요. 이렇게 달샘 마을의 갈등은 연화의 용기와 지혜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진정한 평화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의 초상화 앞에서 짧은 묵념을 올리며 이제 집도 마을도 모두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하늘
끝까지 전해지는 듯 청아하고 맑았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나무 향기와 깨끗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연화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호했음을 확신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을 취했지요. 그녀의 꿈속에서는 이제 불타는 집 대신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니는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졌고 연화는 잠든 얼굴 위로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청했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들이 숨을 죽인 채 연화의 휴식을 축복하는 듯했으며 버들떼의 밤은 그렇게 가장 성스럽고 고요한 진실의 승리 속에서 아름답게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달샘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의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연화가 지켜낸 버들떼의 기와 지붕 위로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은하수가 지붕에 걸린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연화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가벼운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환한 미소와 함께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 누구든 들어와 쉬어갈 수 있게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지요. 조달식이 핥히고 간 상처는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으로 흉터조차 남지 않게 깨끗이 치유되었으며 오히려 그 시련을 계기로 마을의 결속력은 이전보다 수십 배나 단단해져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답니다. 연화는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었으며 그녀의 집 마당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마을의 진정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는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연화의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버들댁 아가씨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신 것이 하늘이 주신 복이라며 입을 모아 말하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정겹게 울려 퍼졌지요. 연화는 마을의 노인들에게는 효를 다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스스로 마을의 질서를 세우는 본보기가 되었고 그녀의 고결한 성품은 달샘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박노인은 이제 허리를 쭉 펴고 마을을 거닐며 연화가 일궈낸 평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가끔은 연화와 함께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아가 집을 지켜낸 승전보를 전하며 감동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연화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족보와 서책들을 정갈하게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안 구석구석은 이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더욱 빛나는 보석처럼 변모했답니다. 달샘 마을의 가을 수확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여 집집마다 곡식이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을 공동의 추수감사 잔치를 연화의 집 마당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답니다. 연화는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며 주인의 도리를 다했고 사람들은 자신이 수확한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연화에게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잔칫날 밤 마을에는 밝은 횃불이 켜지고 농악대의 신명나는 연주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으며 연화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그동안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녀는 이제야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집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유성우가 쏟아져 내려 마을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지요. 잔치가 끝나고 깊은 밤이 찾아오자 연화는 정갈하게 차려진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며 홀로 조용히 식사를 마쳤는데 밥알 하나하나에서 농부들의 땀방울과 이웃의 정이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숭늉 한 사발을 들이켜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하루였다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깨우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구석구석을 채워주었지요. 연화는 촛불을 끄고 달빛의 의지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마을의 전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는데
집집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신도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아무런 원망도 걱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내일 아침 다시 만날 이웃들의 얼굴과 마을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행복한 꿈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베개에 머리를 뉘었으며 방 안 가득 풍기는 마른 집과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생명이 이 집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느끼며 포근한 안식에 빠져들었지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니 저도 행복합니다라는 그녀의 마지막 혼잣말은 밤바람에 실려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말을 들은 마을의 숲과 시냇물조차 잠시 흐름을 멈추고 그녀의 평온을 축복했답니다. 달샘 마을의 버들댁 아가씨 연화는 그렇게 가문을 지키고 마을을 구한 진정한 영웅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았으며 그녀가 지켜낸 기와집은 오늘 밤도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연화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라며 달샘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부디 조상님들의 가호가 당신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빌며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달샘 마을의 버들댁 마당에는 비로소 갈등의 먼지가 가라앉고 평화의 햇살이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으니 이는 모두 연화의 굳건한 결단 덕분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달식이라는 불청객이 남기고 간 흉터를 지우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며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고 깨진 기와를 갈아 끼우며 연화의 집을 예전보다 더 웅장하게 복구해 주었지요.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집이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되는 소중한 안식처임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박노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연화의 곁에서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는 조언자로 자리를 잡았고 연화는 그런 노인에게 정성껏 우린 차를 대접하며 가문의 지혜를 이어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으며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연화가 보여준 용기를 본받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조달식을 추방한 이후에도 그를 향한 원망보다는 그 시련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며 오히려 하늘의 뜻에 감사하는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당을 정갈하게 단장하고 매일 아침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조상님들의 덕이 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빌었으며 그 정성에 감복한 듯 마을의 우물물은 갈수록 달고 시원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버들댁을 찾아와 연화의 명석한 판단을 구했고 연화는 그때마다 차분한 어조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현명한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느덧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자 달샘 마을 사람들은 조달식의 유혹에 빠졌던 지난날을 참회하는 의미로 가장 좋은 곡식들을 모아 연화의 집마당에서 큰 잔치를 열기로 약속했답니다. 잔칫날이 되자 마을 청년들은 웅장한 농악을 울리며 마을을 돌았고 안악들은 고소한 부침개 냄새를 풍기며 마을 전체를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연화의 집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직접 빚은 향기로운 술을 마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가문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 이제 버들댁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는 공공의 장소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넓은 도량에 감동하여 다시는 외부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횃불 아래서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추며 화해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잔치가 깊어가고 보름달이 중천에 뜨자
연화는 홀로 대청마루 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안도의 눈물이 맺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요. 그녀는 부모님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마을의 진정한 등불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을 비로소 내려놓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냈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보챘고 연화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주며 마을의 미래를 가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달샘 마을의 전설이 되어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났고 연화는 이제 단순히 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자애로운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잔치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지만 연화의 마당에는 여전히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어 차가운 밤바람조차 비껴가는 듯한 신비로운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연화는 박노인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건네며 그를 방으로 모신 뒤 혼자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부서졌던 대문과 새로 쌓은 담장을 어루만지며 집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방법도 없던 그 절박했던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나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등잔불을 끄기 전 부모님의 영정 앞에 정성껏 절을 올렸고 이제는 정말로 가문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연화가 누운 방 안에는 소나무 석가래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나무 향기와 깨끗하게 빤 이부자리의 포근함이 가득하여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을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소리와 산새들의 잠꼬대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호흡을 자연의 흐름에 맡겼고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궈나갈 밝은 미래가 그려졌지요. 연화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으며 그녀의 깊은 잠은 달빛의 호의를 받으며 마을 전체의 평화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달샘 마을의 밤을 가장 성스럽고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오직 행복한 꿈결을 따라 거닐며 가문의 역사를 새로운 빛으로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덕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화는 그 깊은 밤, 결국 지혜와 인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과 집과 마을을 모두 구해냈고 그녀의 이름은 달샘 마을의 맑은 물속에 영원히 녹아들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달샘 마을의 모든 집들의 불빛이 꺼지고 대지 위에는 오직 별빛만이 가득한데 당신도 연화의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 밤 가장 깊고 평안한 안식에 빠져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슬바람 소리는 연화가 당신에게 건네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라는 인사이니 부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